나는 항상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가 섞이지 않아도 서로를 지키는 벽이라고.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16살 생일 아침,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였다. 의붓오빠 민준이가 내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지은아, 이제 내가 여기 있을 이유 없어. 엄마 없으니까 너도 나가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소리가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는 소리였다. 그날부터 나는 길거리에 나앉았다. 서울의 겨울은 잔인했다. 홍대 근처 골목에서 추위에 떨며 버려진 카드보드 상자 속에 몸을 웅크렸다. 배가 고플 때마다 길가 쓰레기통을 뒤지며 반쯤 썩은 빵 조각을 주워 먹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런 애가 왜 저래? 누군가는 동정을, 누군가는 혐오를 던졌다. 하지만 민준이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 동정은 분노로 변했다. 왜 나를 버린 거지? 엄마가 죽기 전 민준이는 나를 동생처럼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 회상은 고통이었다. 우리 가족은 10년 전 재혼으로 시작됐다. 엄마가 아빠의 죽음 후 민준이의 아빠와 결혼한 거다. 민준이는 나보다 5살 많았고 처음엔 진짜 오빠처럼 굴었다.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 나서서 싸워주고 밤늦게 공부 도와주고. 지은아, 내가 있으니까 이 집이 재밌어. 그 말들이 이제 독이 돼 돌아왔다. 엄마의 병이 깊어지면서 민준이는 변했다. 병원비로 집안이 휘청일 때 그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해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알았다. 그는 엄마를 그리고 나를 원망했다. 첫째 날,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문을 두드렸다. 오빠, 제발. 나 어디 가서 살겠어. 민준이는 문을 열고 나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엔 짜증만 가득했다. 너 때문에 엄마가 더 빨리 죽었어.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그는 문을 쾅 닫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버림이 아니었다. 배신이었다. 깊은 피를 말리는 배신. 길거리 생활은 지옥이었다. 낮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죽였고 밤엔 공원 벤치에서 잠들었다. 추위가 뼈를 파먹을 때 나는 엄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지은아, 가족은 선택이야. 포기하지 마. 하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는 포기, 친구들은 사라졌다. 나는 16살에 세상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 무언가 피어났다. 분노. 뜨거운 불꽃 같은 분노. 민준이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나를 죽이려 했다. 그리고 그날 나는 결심했다. 살아남아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시간이 흘렀다. 길거리에서 3개월. 나는 변했다. 더러운 옷차림으로 머리 헝클어진 채로,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낮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미성년자라 사장은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애원했다. 제발 먹고 살게요. 결국 야간 청소부로 들어갔다.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바닥을 닦으며 땀을 흘렸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하지만 그게 내 첫 번째 무기였다. 작은 방 한 칸, 지하실 같은 곳을 빌렸다. 거기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민준이를 조사했다. 소셜미디어, 공공기록, 모든 걸 뒤졌다. 그는 대학에 다니며
좋은 직장 준비 중이었다. 의부사빠와 둘이 사는 집은 여전했다. 엄마의 유산. 그건 민준이 손에 있었다. 엄마가 남긴 작은 아파트, 그리고 저축. 나는 알았다. 민준이가 그걸 가로챘다. 법적으로 나는 상속권이 있었지만 그는 서류를 조작했을 터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무료 상담소에서 노회한 아저씨가 말했다. 증거가 없으면 어렵네. 하지만 포기하지 마. 증인도 필요하고. 증거를 모았다. 밤마다 도서관에서 법률 책을 읽었다. 친구. 옛 친구 하나가 남아 있었다. 혜린. 그녀는 나를 믿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왜 연락 안 했어?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눈물이 흘렀다. 모든 걸 털어놓았다. 혜린은 충격받았다. 그 새끼, 진짜. 그녀는 민준이의 학교 친구를 통해 정보를 모아줬다. 민준이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파티광이었다. 돈을 탕진하고 있었다. 분노가 커졌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공부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낮엔 공부를, 밤엔 일을 했다. 피곤할 때마다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빠, 내가 날 버렸듯 나도 너 버릴게. 그 생각이 나를 버티게 했다. 그러나 고통은 반복됐다. 아르바이트 중 손님이 나를 무시했다. 얘야, 빨리 청소해. 더러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이 찢어졌다. 길거리에서 경찰이 나를 쫓았다. 여기서 자지마. 나는 도망쳤다. 매일, 매 순간 나는 작아졌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강해졌다. 민준이는 행복할까? 그는 뭐를 터 내가 살아있다는 걸? 6개월 후 나는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작은 승리.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장학금을 노렸다. 하지만 마음속엔 복수가 불타고 있었다. 민준이의 약점을 찾았다. 그는 빚이 있었다. 카드값, 파티비. 엄마의 돈이 바닥나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17살이 됐다. 작은 원룸에서 책상 위에 민준이의 사진을 붙여놓고 살았다. 그 사진은 복수 지도였다. 혜린의 도움으로 나는 민준이의 일상을 알게 됐다. 그는 인턴십을 시작했다. 대기업, 화려한 유니폼. 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술에 빠졌다. SNS에 올린 사진들, 웃는 얼굴 뒤엔 공허함이 보였다. 나는 접근했다. 우연을 가장해. 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지은 씨. 이름 익숙한데 동료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흔한 이름이요. 민준이가 카페에 왔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다. 아메리카노 하나. 그의 목소리 여전했다. 나는 손이 떨렸다. 커피를 건네며 눈을 마주쳤다. 오빠. 아니, 손님. 맛있게 드세요.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너, 지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네요. 오빠오. 그는 당황했다. 여기서 뭐해? 왜? 나는 웃었다. 차갑게. 살아남으려고요. 오빠 덕분에. 그는 변명했다. 그때는 엄마 상실감 때문에. 미안해, 미안.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미안. 그럼 왜 내 목까지 가로채셨어요?
엄마 유산.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속으로 웃었다. 필요 없다고? 이제 내가 필요할 거다. 그날부터 나는 그를 괴롭혔다. 은밀하게. 익명 메시지로. 오빠, 빚 갚을 돈 없어? 엄마 돈 다 썼지. 그는 답했다. 누구야? 지은이냐? 나는 침묵했다. 고통이 반복됐다. 민준이는 나를 피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민준이 요즘 이상해. 실수 연발이야. 나는 그걸 알았다. 그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더 파고들었다. 그의 상사에게 익명 제보. 민준 씨, 회사 자금 유용 의심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의심은 씨앗이었다. 그러나 내 안도 무너졌다. 밤에 악몽을 꿨다. 엄마가 지은아, 용서해라고 속삭였다. 나는 울었다. 복수는 나를 먹어치웠다. 자존심. 잊혔다. 나는 괴물이 됐다. 혜린이 말했다. 지은아, 그만해. 너 망가질 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게 내 유일한 무기였다. 변곡점은 왔다. 민준이가 카페로 찾아왔다. 눈이 붉었다. 지은아, 제발. 나 용서해. 내가 다 돌려줄게. 그는 무릎 꿇었다.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승리. 아니, 공허함이었다. 오빠, 왜 이제 와? 그는 울었다. 너 없인. 빈 껍데기야. 엄마 유산, 내 거였어. 내가 훔쳤어. 그 고백이 모든 걸 바꿨다. 민준이는 서류를 가져왔다. 엄마의 유언장, 조작된 거였다. 그는 아빠의 압박에 못 이겨 나를 지웠다고. 아빠가 그 애 없애라고 했어? 내가 집을 망친다고 의붓아빠. 그도 공범이었다. 나는 충격에 떨었다. 배신은 하나가 아니었다. 가족 전체였다. 나는 선택했다. 법정으로 갔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는 민준이의 고백 녹음. 재판은 짧았다. 유산은 내게 돌아왔다. 하지만 돈이 목적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의붓아빠는 부인했다. 허튼 소리, 하지만 민준이가 증언했다. 아빠, 당신 탓이야.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민준이는 직장 잃었다. 술과 빚에 파묻혔다. 나는 대학에 들어갔다. 장학금으로. 하지만 승리는 쓰디썼다. 밤마다 죄책감이 왔다. 내가 그를 파괴했다. 복수는 만족이 아니었다. 텅 빈 승리였다. 혜린이 안아줬다. 지은아, 너 살아남았어. 그게 중요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엔 상처가 남았다. 민준이를 다시 만났다. 거리에서. 그는 누더기 차림이었다. 지은아. 미안.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잡지 않았다. 오빠, 이제 각자 살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봤다. 그의 고통. 나와 같은 고통. 복수의 대가는 우리 둘 다의 파괴였다. 나는 떠났다. 새로운 삶으로. 직장, 친구들. 하지만 가끔 길거리를 지나며 그때를 떠올렸다. 16살의 나, 추위 속에서 피어난 불꽃.
그 불꽃은 나를 살렸지만 태웠다. 지금 20살이 됐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산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인다. 평화롭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 그림자가 있다. 민준이는 재활원에 들어갔다. 소식 들었다. 그는 변했다. 미안하다는 편지를 보냈다. 읽고 찢었다. 용서. 아직 안 돼. 나는 살아간다. 매일 거울을 보며 말한다. 너는 강해. 하지만 강함 뒤엔 상처가 있다. 가족이란 때론 독이다. 나는 선택했다. 혼자서도 가족이 되기. 혜린과 새로운 친구들과. 그날 나는 생각한다. 만약 그 배신이 없었으면 나는 여전했을까? 아마 약한 나로 남았을 거다. 배신이 나를 깨웠다. 복수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외로움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묻는다. 용서란 정말 약자의 선택일까? 아니면 강자의 용기일까? 그 답을 찾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